지난 1월 30일 금요일에 금융시장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금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급락해 금선물은 장중 약 11% 밀리며 4,700달러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하루 만에 10% 안팎이 증발한 겁니다. 은은 더 처참했죠. 장중 30% 가까이 폭락하며 최악급 낙폭으로까지 거론됐거든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가 새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했고 시장이 반응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금은 원래 안전자산 아니었나요? 세상이 불안할 때 오르는 게 금이라고 배웠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지명자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건 시장이 숨겨왔던 현금 가뭄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어떻게 할까요? 아끼고 아끼던 보물상자, 금화가 가득 담긴 그 상자를 가장 먼저 바다에 던집니다. 미쳤다고요? 아니요, 살아야 하니까요. 배를 띄우려면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물상자는 가장 무겁잖아요. 선장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금화가 아니라 배를 띄울 부력입니다. 살아남아야 보물을 다시 모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금값 폭락의 진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거대 펀드들, 헤지펀드들이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주식에서 물렸고 채권에서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증거금 더 넣으세요. 이게 바로 마진콜이에요. 추가 현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포지션이 강제 청산됩니다. 그 순간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훑어봅니다.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올라있지? 어디서 현금을 뽑아낼 수 있지? 답은 하나였어요. 바로 금이에요. 지난 1년간 금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자산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팔린 겁니다.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었어요. 시장의 ATM, 현금 인출기가 되어버린 거죠.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을 먼저 판다. 이게 금융시장의 잔인한 역설입니다. 자, 이제 그날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현재 의장인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가 올해 5월에 끝나거든요. 월가 전체가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지 숨죽이고 지켜보던 와중에 워시라는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케빈 워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매파라고 분류하기엔 그의 이력이 너무 묵직합니다. 여기서 매파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돈줄을 꽉 죄어야 한다고 믿는 쪽을 말합니다. 과열된 시장의 금리 인상이라는 찬물을 끼얹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죠.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이사를 역임했어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고 당시 최연소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준에서 일한 시기가 어떤 때냐면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심장마비 직전까지 갔던 그 격동의 시기예요. 여기서 워시의 이력이 특이해집니다. 그는 연준이사 중 유일하게 월스트리트 현장의 생리를 뼛속까지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모건 스탠리 출신이거든요. 투자은행에서 뛰어본 사람이 연준 회의실에 앉아 있었던 거죠. 당시 벤 버냉키 의장 옆에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제금융 정책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모두가 돈을 더 풀어야 산다. 더 풀어라. 고 외칠 때 워시는 혼자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워시는 당시부터 양적 완화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단기 처방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양적 완화, 즉 연준이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 일시적으론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결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망가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연준 안에서 외로운 늑대였던 거예요. 소수 의견을 낸 겁니다. 결국 그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어요. 물가가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치솟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죠. 워시는 이걸 두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연준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거시경제 정책 실수를 저질렀다. 현직 연준 의장인 파월을 향해 신뢰 위기에 빠졌다.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연준을 이끌게 됐어요. 워시는 단순한 매파가 아닙니다. 그는 중앙은행의 전능함에 의문을 던지는 냉혹한 심판관이에요. 지난 20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믿음이 있었죠. 패드 풋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연준이 결국은 구해주겠지라는 시장의 막연한 안심이에요. 주식이 폭락해도 경제가 휘청거려도 연준이 금리 낮추고 돈 풀어서 결국 살려줄 거라는 믿음. 워시가 의장이 된다는 건 이 믿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진짜 공포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금값을 떨어뜨린 건 단순히 워시가 매파여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연준은 시장을 그렇게 쉽게 구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금이라는 자산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 매파 성향의 인물이 지명됐는데 금값이 떨어진 걸까요? 금은 이자가 없어요. 금괴를 금괴에 넣어두면 1년 뒤에도 그냥 같은 금괴일 뿐이죠. 은행에 달러를 예금하면 이자가 붙지만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의 매력은 역설적으로 달러의 매력과 반비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금리가 높을수록 그 이자 수익이 커지고요. 그러면 금을 들고 있어봤자 기회비용만 커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금은 얼음 조각 같은 존재예요. 방 온도가 낮으면, 금리가 낮으면 얼음은 오래 버팁니다. 녹지 않아요. 하지만 방 온도가 올라가면, 금리가 높아지면 얼음은 빠르게 녹기 시작해요.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금을 들고 있는 건 뜨거운 방에서 얼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서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죠. 워시가 의장이 되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보다는 당분간 신중할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 경로가 생각보다 덜 내려갈 수 있다 쪽으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달러를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해집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달러 자산은 이자 수익을 주니까요. 반면 금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을 팔고 달러로 갈아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 금값 폭락의 진짜 트리거는 따로 있습니다. 워시가 매파라서만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건 워시 지명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줄 거라는 신호로 읽혔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파월 의장을 압박해왔어요. 금리를 더 낮추라.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냐고요. 파월과 백악관 사이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 리더십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둘러싼 법무부 조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다만 조사는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대통령이 마음대로 연준 의장을 갈아치울 수 있다면 연준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연준 독립성이 훼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대통령이 원할 때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달러의 가치를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그래서 최근 몇 달간 금값이 급등했던 거예요. 달러 약세 또는 달러의 평가절에 대한 우려가 금 수요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워시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어요. 워시는 비록 트럼프가 지명했지만 그냥 대통령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연준 경험이 풍부하고 시장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에요. 무엇보다 그가 과거 한 연설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중요하고 지켜야 할 가치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워시라면 백악관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요. 연준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퍼진 거예요. 그 순간 달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고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니까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금값이 워낙 고점에 있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까지 쏟아진 거죠. 자, 여기서 카메라를 좀 더 넓게 당겨볼게요.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거대한 포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월가가 앉아 있어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 헤지펀드들. 그들은 금을 팔아치우며 달러의 귀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봐라,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 금은 이제 끝이야. 그런데요, 테이블 반대편을 보세요. 동방의 중앙은행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그들은 이 폭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왜냐고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서구 자본이 공포에 질려 금을 투매할 때 동방의 거인들은 아, 고마워, 싸게 주는구나 하면서 조용히 집어담고 있는 겁니다.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패를 던지고 나갈 때 손절, 판의 끝에서 그 패를 다 받아먹는 큰 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금 거래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의 마지막 보루를 둘러싼 전쟁이에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정지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달러는 금의 속박에서 풀려났고 미국은 마음껏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달러는 오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줄에만 매달려 있게 된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그 신뢰를 둘러싼 전쟁의 현대판 변주곡입니다. 워시가 강조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준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엄청난 양의 채권을 사들였어요.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죠. 그 결과 연준의 자산 규모가 한때 9조 달러 안팎까지 불어났습니다. 미국 GDP의 30%대 중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연준은 거대한 풍선을 불었습니다. 경제가 쓰러지지 않게 공기를 불어넣고 또 불어넣었어요. 그 풍선 덕분에 주식시장이 떠있고 부동산이 버티고 경제가 숨을 쉴 수 있었죠. 하지만 풍선이 너무 커졌어요. 터질 것 같은 수준으로요. 2022년부터 연준은 이걸 줄이기 시작했어요. 양적 긴축, 영어로 QT라고 부르는 정책인데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온 거죠. 2025년 12월 1일부터 연준은 만기 도래 채권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런오프를 사실상 멈추고 보유 규모를 대체로 유지하는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연준의 자산 규모는 6조 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워시는 이게 아직도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는 연준의 부풀어 오른 대차대조표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월계는 너무 쉬운 돈을 제공하면서 정작 메인 스트리트, 즉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용을 조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게 워시가 냉혹한 심판관인 이유예요. 그는 월가의 파티를 끝내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워시는 최근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는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올라가면 같은 양의 물건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춰도 물가가 안 오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죠. 이게 앨런 그린스펀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혁명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춰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랐거든요. 워시는 지금 AI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가 정말 인플레이션을 잡아줄까요? 잠깐만요. AI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AI 칩을 만들려면 구리가 필요하고 은이 필요해요. 반도체 공정에는 희귀 금속들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지어지고 있어요.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은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AI의 역설입니다. 워시는 AI가 물가를 낮출 거라 믿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AI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하드웨어 비용,
실물 자산의 가격 폭등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AI는 초고속 기차 같은 거예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그 기차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철, 구리, 전력이 필요해요. 기차역을 짓고 선로를 깔고 발전소를 돌려야 해요. 기차가 빨라서 이동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도 기차를 만드는 비용이 물가를 밀어올린다면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그걸 만드는 재료값이 폭등한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모순이에요. 워시가 이 함정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 총부채는 2026년 1월 29일 기준 약 38조 5,700억 달러 수준이며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1조 달러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자만으로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만큼 거대한 규모라는 뜻입니다. 이 부채 부담이 커질수록 금리를 낮추려는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 비용도 늘어나니까요. 아무리 워시가 매파여도 이 구조적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동방의 중앙은행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왜 금을 사모으는지,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를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게 불안해서예요. 미국이 언젠가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갚으려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거든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을 희석시키는 거죠. 금은 그런 세상에서 최후의 보험입니다. 워시의 상원 인준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법무부의 파월 관련 조사가 해결될 때까지 연준 인사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같은 당 의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하려면 틸리스의 표가 필요한데 변수가 남아있는 거죠. 만약 인준이 지연되거나 불발된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출렁일 겁니다. 연준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면 안전자산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금값이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지갑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값이 떨어졌으니 사세요 또는 사지 마세요 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산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1년 뒤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급락은 공포일 수 있어요. 단기 변동성에 노출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10년 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달러라는 종이 화폐의 유통기한을 체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이 하루 만에 10% 넘게 증발했을 때 세상은 항상 금의 종말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금은 끝이야, 달러가 왕이야라고요. 하지만 그 종말론이 가장 득세했을 때가 언제나 새로운 부의 주인이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금값의 장기 방향을 점치려면 단순히 금값만 볼 게 아니라 연준을 봐야 합니다. 누가 연준을 이끄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그리고 그게 달러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해요.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거울이에요. 달러가 신뢰를 얻으면 금은 빛을 잃고 달러가 흔들리면 금이 빛나는 구조죠.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 벌어진 금값 급락은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사 발표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그 안에는 달러 패권, 중앙은행의 독립성, 글로벌 유동성,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관계,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들의 포커 게임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에 금값이 출렁일 때 또는 달러가 강해지거나 약해질 때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숫자만 보지 않고 그 뒤에서 작동하는 힘의 역학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투자라는 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뉴스가 왜 나왔는지, 시장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 밑에 깔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금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항상 소란스럽죠. 소음이 거친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보십시오. 그 답이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